자, 우병우 수석, 전 민정수석 이제 청문회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의 육성을 통해 모든 것을 듣게 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눈에 띄지 않고 잠적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영상이 잡혔죠.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세월호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우병우 수석이 검찰의 압수수색의 그 과정에 압력을 넣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세월호 참사 당시 2014년 4월 15일 이후 50일이 정도 지난 6월 5일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당시 검찰의 특별수사팀에서는 해경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 네. 압수수색에 나섰냐면요. 해경 상황실의 서버를 압수해서 당시 해경과 청와대 상황실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고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내지는 청와대에서 뭔가 조치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점들을 파악하려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현장에 나갔는데 해경에서는 네. 화장 지휘하에 강력하게 압수수색을 가로막았고요. 네. 그 순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 되기 전이죠. 네. 청와대 검찰의 수사팀에다 바로 전화를 해서 네. 너희들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영장은 제대로 발부받은 거냐?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따져들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서버는 상황실에 없다. 다른 건물에 있는데 왜 거기 압수수색한다고 영장을 받아왔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는 듯하게 지적을 하면서 결국 이런 수사를 막으려고 시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 해경이 1차 수사 대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인천 해경, 물론 본청은 이제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수수색 시도하는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전화해서 이런 거 하나 마라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네. 어떤 협조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확인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민정비서관이 수사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 영장을 다시 받아라라든지 아니면 네.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얘기했던 것이 아니 해경 이 서버를 압수수색하게 되면 사고 순간 그 직후에 청와대랑 이 해경이 통한 내용까지 다 공개되는데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해질 수 있으니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 같네요. 그러나 이건 이제 2014년 6월 초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해경은 국회에 여러 가지 영상과 음성을 공개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성공적으로 막혔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내용은 공개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해경 그 사고 당시 그 순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소개합니다. 현지 영상 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 ENGT 영상은 없고요. 네. 우리 자체 내부 모바일 영상은 있는데. 네네. 그 영상 좀 이렇게 잠시 보내줄 수 있을까? 보내기가 여기 좀. 네? 내 외부로 나가지 않을 건데, 이게.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예. 여기 지금 VIP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예. 영상이라도 하시고 핸드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학생들 다 구조됐다고 나오는데 인원은 아직 안 나왔죠? 학생들요? 네. 그걸 어떻게. 킥에서 누가 언론에 올렸나? 저희가 파악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상련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해야 되니까 현장 영상 빨리 좀 챙겨달라. 저희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저 대화만큼만 보면은 오전 상황에 대통령 현장을 좀 보고 싶어하는 생각은 좀 있긴 있었나 보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다 구조됐다고 하는데 맞는 거냐 몇 명이 구조됐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글쎄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라는 약간 얼머무리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거든요. 네. 자기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언론 보도가 잘못 나가고 있긴 했습니다만 네. 자기들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상황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었으면 이건 이렇게 됐고 저건 저렇게 됐습니다. 라고 딱딱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말꼬리가 제대로 되는 게 없이 굉장히 흐릿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개인의 언행의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해경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대통령 보고 때문에 영상 빨리 보내라니까 현장에서 너무 바쁘고 이제 정신이 없는데 대통령 보고 때문에 일단 행정 업무에 좀 더 치중해달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이제
가족을 잃게 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볼 때 복장 터질 만한 일들이 담겨 있었던 거죠.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아니 1분 1초가 급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보내라는 얘기라고 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다행히 특검에서 세월호 수사팀의 그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네. 그 조사 중에 핵심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그 서버가 본관에 있지 않고 별관에 있다. 따라서 영장을 새로 끊어라라고 이 법꾸라지답게 민정비서관이 그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느라고 한 2, 3일의 시간이 소비됩니다. 네. 그럼 2, 3일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설령 저쪽에 있는 별관에 있는 서버를 혹시나 건드려서 훼손하지 않았을까,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심도 들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 또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 3일 사이에 뭔가가 손대졌을 수도 있다. 네, 워낙 이 서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리가 없고 실제 그것을 막았던 광주지검에 있는 그 검사 인사가 그 다음에 거의 다 주요 보직에서 배제될 정도로 철저히 인사보복까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버가 실제로 훼손되지 않은지에 대해서까지 특검에서는 반드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 건물이 별도로 있으면 그런 건 좀 따로 받고 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디에 있는 그런 그 물건들을 어디를 수색하고 그 압수할 것인 대해서 그 공간적으로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건물이 아니라 건물 몇 호 사무실까지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을 네. 지정하거나 따라서 실제로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서버가 그 별도 건물에 있는데 그 본청 건물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사실은 그걸 집행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다시 실제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런 그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청구해서 발급받아야 되는 이런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더 팩트가 촬영한 겁니다. 우병우 수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습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정강, 즉 처가 회사의 이름이죠. 그 회사 건물에서 10시간 넘게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네. 답답한 심정인지 저 건물도 규모상 금연 건물로 지정이 돼 있었을 텐데 흡연을 하는 모습까지 포착될 정도로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자택을 비웠습니다만 처가 회사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카메라에 잡힌 거군요. 그러면 그 현상금 내건 것은 더 팩트에 이제 지급이 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2천만 원 가까이 됐던 현상금이 있었는데 그게 다 처리 방식이 다 결정이 난 거죠. 예, 이미 다 저 대책회의 쪽으로 기부가 돼서요. 네. 그동안 촛불 집회 이렇게 사용하는 그 비용 경비로 충당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만 이제 그 서 있는 남성은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일 날 처음으로 이제 청문회 나올 계획을 밝힌 이후에 처음으로 영상이 잡혔는데 22일, 그러니까 모레 청문회는 꼭 나오는 거 확정된 겁니까? 일단 뭐 어떤가요? 그 본인이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또 별도의 뭐 불출석 사유를 내지 않는 한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그 해경 서버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청와대가 당초 얘기했을 때는 이 언론에서 전원 구조했다라는 그 오보 때문에 네. 오후까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당시 청와대와 해경이 주고받은 이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언제쯤 청와대가 이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확인했는지 네. 그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청와대가 그 오보가 나온 지 4분 뒤에 전원 구조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 청와대가 인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빠른 대처가 필요했는데 그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7시간 가까이 무슨 대책을 내놨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특검 조사가 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해경 서버 이 압수수색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우병우 수석이 실제 청문회 출석을 대비해서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그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네.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날 22일 청문회에서 우병우 수석이 법꾸라지의 그 별명에 맞게 뭐라고요? 별명이 뭐라고요? 법꾸라지.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미꾸라지하고 법하고 해서 법꾸라지라고 하는 게 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난번에
동행명령장도 수치인 거부해서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회 출석을 미뤘던 정도로 법의 허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네. 법리적 대응은 잘할 텐데 그래서 아마 치밀하게 지금 보이는 변호사와 함께 예행 연습까지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10시간 가까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국정농단에 대한 비선실세가 움직이는 데까지는 사실상 우병우라고 하는 민정수석이 그것을 감찰하고 규제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뒷배가 되어줘서 그런 국정농단을 비호해주면서 나머지 권력들을 획득한 건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끊이지 않고 나올 텐데 과연 법리적 공방이 아닌 이런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소위 말해 청문위원들 국민에게 대하는지 이 대목 또한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회 국정조사장에 쓰게 됩니다. 과연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이 나올지 정말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